오늘 주식시장은 보니까 중소형주가 먼저 반응을 보이네요. 역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자기 자리를 좀 지키는 모습은 보여줘도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한동안 이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좀처럼 이 8만원짜리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보니까 이 삼성전자 노조에서 교섭단이 또 발족이 되고 협상에 임금 협상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글쎄 뭐 파업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여러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악재들보다도요, 지금 삼성전자가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 이익,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공급도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주가는 좀처럼 많은 개인들께서 물려있는 이 8만원, 8만 5천원짜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덜했던 이 하이닉스의 반등이 좀 가팔라요. 그나마 이 하이닉스가 지금 10만원짜리를 넘어서서 지금 전고점까지 15만원까지 돌파할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반등 속도는 더 가파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네이버는 좀처럼 반등다운 반등이 없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이번에 제대로 찍어 누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가지고 우량주들은, 특히 성장성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따끈따끈한 종목군들은요,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단기 낙폭과대 반등이라도 한 50% 정도는 반등을 하거든요, 빠진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그런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싸다고 이 눌림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물타기를 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당분간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좀 약하지 않을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한번 저점을 이어받고 그 박스권 하단부에서 또 머무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역시 실적하고 성장성하고 시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고 가치평가가 정말 끝내주게 좋게 평가가 될 때 시세를 보면요, 주가의 위치가 대부분 높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찔끔 빠지는 건 많이, 이런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도 좀 봐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현대차하고 기아는요, 작년 1월 달에 많은 분들이 뒷굽 투자로 많이 했더라고. 뒷북 투자. 이게 지금 28만 9천 원을 찍었던 2021년 1월 11일 이후로 이 거래량이 터진 뒤로 지금 좀처럼 전고점 돌파는커녕 저점을 계속해서 스물 낮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물론 빠진 만큼 빠지면 다시 반등으로 이 실적과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기아가 좀 강하다고 하는데, 기아도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죠. 제가 일부러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감춰놨어요. 가려놨는데,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보면요, 갇혔어요. 지금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갇혀있는 것들이 많다.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와도 이 저항대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동평균선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고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지금은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 종목에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요, 그 비중 줄인 걸 코스피 200 내에서 30위권에서 50위권, 50위권에서 100위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종목군들, 거래량이 바짝 말려 있다가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평상시에 보시고 시세 분석도 같이 곁들여서 사이클하고 비교를 하셔서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는 시기를 지금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항상 주도주는 여러분 언제 나오느냐? 정권 말기, 정권 초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변곡은요, 항상 대선 전에, 이벤트 전에 각종 악재랑 같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 전쟁 악재, 전쟁 위기설. 우리 뭐 2000년대 초반에 9.11 테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걸프전부터 이어진 우리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이런 전쟁 시절 때마다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었다는 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변곡되는요, 악재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이에요. 질병, 바이러스. 우리 뭐 2000년대 초반 때도 그렇고 1900년대도 그랬고요. 우리 뭐 스페인 독감 1차, 2차.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뭐 기타 등등의 각종 질병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질병과 함께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때, 변동성을 보일 때
항상 주도주는 바뀌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이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제 화폐량이 많이 팽창이 된 시기가 어떻게 보면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군비 조달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금태환제를 포기하고 다시 달러를 풀면서 경기 부양 그동안 쭉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 팽창과 수축이 되면서 미국 경제는 발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발전을 했고요, 우상향했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주가가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겨가야 된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좀 다른 예이지만 이번에 미국 정권도 보면 민주당으로 한번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로. 근데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쯤이에요. 아, 미국 주식도 이제 꺾이겠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10년 동안 많이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가파르게 올라가던 그 상승세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때 올라간 게 더 커요. 더 그 폭이 크고 수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이론을 들여서 공식화해서 예측은 하지만 줄자를 재고 각도기를 재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 예측이 안 맞는다는 거죠. 실제로 투자 명인들, 뭐 피터 린치, 켄 피셔,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워렌 버핏, 뭐 존 네프, 여러 투자 명인들도 보면은 이 시장을 예측, 지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변곡점 때마다 시장 변곡, 지수 변곡 때마다 새로운 주도주, 그러니까 가격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가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가격이 싼 거, 경쟁자가 없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가격을 올리지, 컨트롤하지. 대박 종목, 이미 대박난 종목군들, 거래량 터진 종목군들, 이미 가격이 비싸진 종목군들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겠다는 거는 바보들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주가의 위치는 5년에서 10년 동안 사이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정도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여기에 곁들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 주가의 낮은 수익구 속에서 매집이 되어지고 주가의 높은 수익구 속에서 분산된다. 뭐 이런 이 매집과 분산에 대한 격언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근본이에요. 주당 EPS,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이클은 달라요. 주가의 흐름은 거기에 맞춰서 딱 맞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때 오히려 주가의 위치가 낮을 때가 있고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의 위치가 높을 때도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실적을 볼 때에도, 가치 평가를 할 때에도 주가의 흐름, 사이클하고 최소 3년에서 5년치 월봉 흐름을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양나기가 필요한데 이 단편적인 단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 정부 주도주를 담으실 때에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종목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답은 나왔어요.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주식으로 찾는 것들 있죠. 인기 검색어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누구 테마주라 같은 것들 있죠. 재료가 많이 반영된 것들. 거래량만 봐도 다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거래량을 해석할 수 없는 분들은 인기 종목을 일단 피하세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본전은 지킵니다. 근데 인기 종목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더 대박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템포가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